자, 우리 프린터 이제 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 보세요, 이제. 이 PF도 사실은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데 이게 공부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PF를 한 번 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를 공부할 때 서로 비교할 때 누구냐 보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요. 항상 PF는 서로 비교할 게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세요. 즉, 이 PF는 원래 이 말 약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요. 일반 기업 금융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우리 보통 빌라 등을 짓는 사람이 있지, 그죠? 걔들 빌라 등을 지어서 빌라 등을 분양하는 이런 사람들 곧 일반 기업 금융생가라고. 일단 해볼게 이제. 자, 먼저 부동산을 갖다 개발할 건데 빌라 등을 지을 건데 빌라 등을 짓는 게 개발업자. 즉 개발업자 같은 말이 뭐냐? 사업주. 이 사업주가 보니까요. 빌라 등을 지을 때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이제? 찾아가야 되지? 그죠?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현재 빌라 짓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돈 좀 빌려달래라고 요구하면 은행들은 뭐라 합니까? 좋다, 내 돈을 빌려주겠는데 너 무조건 뭐요? 확실한 담보 좀 제공해 주려면 한다고. 이 담보란 건 우리 요 사업주의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주에 뭐 있습니까? 신용이 담보라고. 이 말은 결국 부동산 등이 뭐요?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되면 결국 얘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자,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100억이란 돈을 빌려주다 해보자고. 그래서 이 사업자가 뭐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자, 투자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뭡니까? 이제 분양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겠죠? 이 수익이 있으면 이제 뭡니까? 이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빌린 걸 갚고 남는 건 얘가 가져갈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융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면 일반 기업 금융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은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이때 돈 관리는 보니까 누가 합니까? 은행이 합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합니까? 사업주가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자금 관리는 얘가 한다는 거예요. 돈 관리는. 그다음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이런 경우 다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사업이 잘못돼서 우리 현재 보니까 이 경기상 안 좋을 때 사업이 잘못돼서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 50억만 나왔대. 그러면요 사업주는 개발해서 나왔던 수익인 요 돈만 갚아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100억을 다 갚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얘가 집니다. 모든 책임은.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지 압니까? 다른 말로 소구금융.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 먼저 아시라고. 자, 그런데 다시 보자고. 이 PF는 좀 다르거든. PF는 제일 먼저 PF 해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참고로 PF 해설에 대한 성격을 아셔야 돼. 잠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 PF 해설은 누가 설립하는가 하면요. 이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다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PF 회사는 반드시 이건 SPC야. 이러면 회사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업주가 독립된 회사랍니다. 요 말은 잠시 얘가 독립됐다는 거지. 그 얘가 파산 나도 얘한테 영향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 별개 지금. 얘가 파산 나도 영향 줘, 안 줘? 그 말 이해하라고. 자, 그럼 다시 볼게. 계속 갑니다. 흐름이 지금 중요해, 이건. 자,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돈이 지금 없거든. 그래서 이건 뭐 있으면 얘가 지금 회사 이 실체가 없으면 얘 대신 사업자 대신 은행 시작한다고. 가서 자, 우리 보통 은행을 다른 말로 대주단에 쓰기도 해요. 요 대주단 은행 연합 이 말 뜻이야. 연합.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은행 시작해서 야, 나 현재 어떤 것을 개발할 건데 돈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줘라고 얘가 같이 요구하면 이 은행들은 뭐 있으면 좋다. 돈은 빌려주겠는데 너 담보 좀 제공할래? 한다고. 담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담보가 뭐냐 보니까 부동산 등이 담보냐는데 부동산 등은 절대 담보가 아니야. 다시 보자고. 파이낸싱은 이 금융은 자금 조달 이 말 뜻이에요. 이 자금을 조달했을 때 뭐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요. 이게 담보야. 응? 프로젝트란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PF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이 이거 담보가 뭔가 하면 프로젝트가 뭐예요? 담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서 있지. 요거 개발하면 현재 어떻게 개발해서 투입 비용이 얼마인데 수익 얼마나 나는데 이런 계획서가 있어. 이걸 보고 빌려준다고.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니까 이걸 다른 말로 사업에 뭐 있습니까?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란 용어 써.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 할게요. 네가 돈 빌려주면 이 돈 가지고 보니까 한 2조라는 수익이 나온다. 앞으로 나올 수익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1조 빌려줘라고 요구한 거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개발하면은 투입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또 현재 어떻게 공사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서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이 이런 종이 쪽지를 딱 보여준다. 이게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요걸 보고 빌려주면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한 1조라는 돈을 빌려준다 하죠. 보통 PF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곳에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민자 개발 같은 점들 PF에 몽땅다. 그럼 참고로 잘 모르지만 이런 거. 다시. 삼성이 아파트를 개발할 때 여기 창원하고 서울의 강남에 뭐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그러면 삼성이란 사업주가 둘 다 짓고 있지만 실제 각각의 사업장만 이름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 회사가 따로 다 있어. 이게 따로 있다고. 진짜. 그래서 어쨌든 자, 1조는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 없는 거지 지금? 없지? 그럼 삼성이 얘 대신 이제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죠?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각각인 얘들한테 뭐 있습니까? 배당 등을 해주고 남는 돈 얘가 챙긴단 말이야. 분명히. 이런 게 다른 말로 우리 여기 쓰고 있는 PF야. 사실은.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특징을 잘 구분하시라고. 자, 일단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입자는 보세요. PF 회사입니까? 이 사업주입니까? 돈 빌려간 사람은? 얘가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지? 얘가 차입자야. 잘 구분하시라고. 자, 여긴 차입자 누구지? 사업주지? 그지?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다시, 자, 또 가볼게. 그러면, 다시. 논리 마시면 금방 풀 수 있거든? 자, 다시 보세요. 일반 기업은 이 돈 관리 누가 하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돈 빌려준 거 누구한테 빌려줬어? 요 직원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돈 관리 못 할 거 아니야. 이 돈을 관리할 때
얘한테 맡길 것인가 얘한테 맡길 고민되는데 사실은 얘한테 맡기면 가장 큰 단점이지.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단 은행한테 맡긴다고. 우리 맡긴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다른 말은 신탁 위탁이야. 응? 신탁 또는 뭐 있습니까? 위탁. 이걸 영어로 뭐냐면 escrow. 들어봤지? 중개사법에. escrow는 원래 이 말입니다.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행. 이행 대행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 다른 말로 escrow 계좌 또는 계정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할게. 보세요. 아니, 돈을 얘한테 만약 돈이 있으면 얘가 원래는 뭐 있습니까? 자재비 사고 다 해야 될 거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대신 얘가 업무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보니까 현재 사업주가 자재가 필요하네? 그럼 결국 뭐 있으면 얘가 보니까 얘한테 보고 싶어서 나 지금 돈 필요하거든? 얘가 이 대신 돈을 지불해 준다 이렇게. 그럼 업무를 다 대신해 준다 대신은.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에스크루야.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일반 기업은 얘가 돈을 가지고 얘가 사업하는 거지. 그지? 그 얘가 파산나면 결국은 자동 이건 파산나는 거야. 그잖아. 근데 요 PF는 업무는 얘가 삼성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일은 돈은 얘가 틀어주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요 삼성이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돈 누구한테? 얘한테 있는 거지. 그러면 요 파산은 어떻게? 요거 싹 드러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이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겠지. 그죠? 이 말은 요거 보셔야 돼. 따라서 그 결과 사업주가 파산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주 안 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됐지? 그러면 자꾸 보시라고 문제 풀 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또 보자고. 자, 이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자, 다시 보세요. 일반 기업은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의 신용 검토해야 하네. 하지. 또한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검토하기 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PF는 돈은 지금 누가 털어지고 있어? 얘 망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 아니, 지금 현재 돈 필요할 때는 돈을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주가 망해도 이 개발 사업에 아무리 인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망하면 그냥 털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돈은 얘가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보시면 돼. 돈은 얘가 털어지고 있고 얘가 삽질만 해. 삽질만 시키면서. 그러면 철저하게 얘는 돈을 빌려줄 때 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분석해 보는 거지. 사업주 시중을 평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개발 사업에 뭐 있습니까? 예. 이 개발 사업만 평가하는 거지 사업주의 신용을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일반 기업은 사업주 신용도 평가하고 또 뭐 저기 뭐 있습니까? 네, 개발 사업 뭐 있습니까? 어떤 수익 다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얘는 사업성만 검토하니까 그만큼 이 평가 비용이 절감되겠지. 요것만 평가 안 할 거니까. 그죠? 그 결과에는 평가 비용이 뭐 있습니까? 신용 평가 비용이 절감된다. 비용이 절감되더라. 절감. 또 뭐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응? 아, 여러분이 돈을 쥐고 있다고. 거꾸로 할게 이렇게 하자고. 내가 현 돈 쥐고 있어. 나 집 질 거거든. 근데 보니까 거기 있는 저기 건축업체 데려와서 검증 돈 필요할 때만 돈을 주는 거야 내가. 그게 망해도 관계 있냐고. 똑같단 말이야 이게. 그럼 나는 현재 이 돈을 할 때 개발사업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빌려준다면 결국 뭐야? 이 개발사업 사업성 있냐 없냐 이거만 검토한다고. 그럼 얘가 조만간 망한다? 정보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어떤 금융기관들은 자 이렇게 볼게요.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금융기관 1번, 2번, 3번 각 금융기관마다 결국은 이 회사의 정보를 좀 달리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잘못 평가해서 올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근데 앞에 일반 기업은 있으면 무조건 이 사업 주인의 어떤 신용 평가한단 말이야. 했는데 이 잘못 평가해서 내가 손실 볼 수 있거든 은행들이. 이건 그런 위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래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사업주 많이 갖고 있는 특징 갑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앞에는 일반 기업은 몽땅 다 누가 다 책임져? 그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 위에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품 구매자, 원료 공급 등등 보험에 등등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분 형태를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이 PF는 보니까 얘가 몽땅 책임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다시 빠졌는데 제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개발한 결과 1조 빌려줬는데 이게 수익이 잘못돼서 2천억만 수익이 나왔대. 만약에 그러면 2천억 얘가 주고 뭐 있습니까? 남는 돈 지금 개발 얘가 할 거 아니야? 얘가 부족한 돈 얘가 책임질 필요 있냐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원칙은 비소구, 소구금융. 이 말은 소송에 대한 대상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얘가 어떤 우리 도움 필요할 때마다 얘한테 보고 제출하지. 그래서 보고 제출해서 얘가 심사해서 꼭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필요 없는 돈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잘못해서 돈을 주는 경우 있지. 그 예측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와 같은 건 원래 책임지지 않는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개발사 위험성이 클 때는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위험성이 너무 크다. 내가 돈을 못 빌려주겠는데 혹시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책임진다면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콜하지. 그 부분 얘가 책임져야 돼. 사업주가.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제한 소구금융. 자, 중요한 거는 원칙과열을 보지 말고 어쨌든 소구금융은 안 된다는 얘기 마시면 돼. 이거 할 필요 없어? 원칙에 할 필요 없다고. 하여간 소구금융 안 돼. 일정 부분 얘가 책임지는 그런 경우 있지만은 모든 걸 얘가 다 책임지는 않는다고. 네? 그러면 자, 은행들은 사업주는 보니까 첫 번째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보세요. 얘들 일정 책임지지. 얘도 책임지지. 여기 원래 업체가 꽤 많습니다. 원료 공급자 등 얘들 참여합니다. 하는데 얘도 일정한 지분 형태로 참여한다 사실은. 뭐 얘도 책임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 몽땅 다 얘가 독박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그만큼 위험이 뭐하죠? 참 웃기는 게 세상 사는 게 항상 뭔데 좋은 것만 있지 않더라고. 그 좋은 게 나중에 단점대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여러 업체가 참여한 부분이 협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부분 내가 책임질게. 이건 네가 책임져. 해서 할 건데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보려 하지 손실 안 보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열심히 피뜨기 싸우면 협상 기간이 길어지겠습니까? 짧아지겠습니까? 굉장히 길어진다고. 참고로 1조란 돈을 빌려가면 하루 이자만 그 1억 5천이에요. 실제. 협상이 한 달만 지연되는 생각해봐. 그냥 50억 그냥 날라가. 50억은.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협상 기간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단점은 길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뭐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런 거다고. 잘못되면 이때 와야 될 수도 있어요. 난 하여튼 이거 본 것 중에서 제일 핫한 게 뭔가 하면 환경단체들 망한 거 봤습니다. 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환경단체 참 좋은 사람 많은데 꼭 질 나쁜 사람 한두 명 있더라고요. 자, 이래 볼게요. 실제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이 개발서 1조짜리거든요. 실제. 근데 PF를 딱 발행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문제 합니까? 항상 거기 오더라고. 이런 분들이, 환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구해. 하여튼 뭐 조건 주고 이렇게 그러겠죠. 이런 환경에 뭐 어떤 뭐 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이것 좀 줄래 해간다고. 버티죠. 얘들이 한번 딱 크레임 걸지. 한 달간 공사 지연이야 무조건. 또 버티지. 두 달 또 공사 지연이라고.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은 환경을 하는 분이 꽤 많지만 가끔 저는 보통 이런 사람들 보더라는 거면 이런 놈들이 꽤 많더라고 사실은. 이런 때 망한 사람 꽤 많습니다. 뭐이로?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말이 뭔지 아셔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세요. 부외 금융이 있어. 자, 이 말이야. 번역할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은행에 둘 다 은행에 10억이란 돈을 빌려갔어. 근데 A라는 기업은 장부상의 부채, 재표의 부채에 보니까 10억이란 돈이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B라는 기업은 10억이란 돈을 빌려갔지만 이런 기재 안 돼 있어. 어차피 갚아줄 거지. 그죠? 부외란 장부 이외 금융이 말 뜻이야. 이게 부외 금융이야. 다시 할게. 자, 다시. 대주단은 이겁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만약에 1조란 돈을 빌려갔는데 한번 물어볼게. 국민은행 혼자서 1조란 돈을 빌려주면은 요 개발사 와야 되면 이 왕창 이를 다 손실 볼 수 있지. 그죠? 이 기업 망합니다. 1조란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국민은행이 주 은행이면 외환은행, 농협 등등 가서 좋은 사업 했으니까 돈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기업이 은행들 합쳐서 만드는 게 1조라고. 이게 다른 말로 대주단이야. 은행연합.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자 부의금융입니다. 얘가 돈을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얘 장부상 부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 장부에 부채 있어? 없지. 얘가 대신 업무 해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부의금융이면 자 다시 장점, 특징. 장부상 액면 장부를 봤을 때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게 A기업, B기업. 장부상에서. 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채 있을 때잖아. 부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의 금융 그 결과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진다는 거야. 이 뜻이. 자, 일단 이런 큰 틀을 먼저 보시죠. 이렇게. 이래 보면 따라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했던 걸 우리 그 프린트에 있지? 봐볼게 이제.
자, 4페 잘 보셔야 돼, 프린터. 자, 특징 가볼게요. 자, 자금 조달 방식은, 자, 돈 빌려갈 때 뭘 보고 빌려갑니까? 아까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프로젝트지. 그지? 앞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서 돈 빌려준 거 아닙니까? 실제 부동산 등이 담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잠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니까 이거 지분 형태 돈을 끌어올 수 있어. 이건 부채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 그 말이야. 예, 자금 조달 방법은 담보대출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 PF에서는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독립된 회사지, SPC지. 그 결과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 모 기업이 파산 등이 난다고 PF 영향 주지 않습니다. 또 항상 이가 저기 차입자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사업주 갖고 있는 장점 갑니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위험 분산 효과는 있지만 그 반대 그보다 협상기간 길어서 비용이 증가되겠지. 또한 야채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잠시만 보세요. 이런 업체들은 그만큼 자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요구한다. 혹시 개발 사업 잘못되면 내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너 이 정도로 보상해줘. 해서 보험을 요구한다고. 그게 보정보험이야. 나중에 또 파산 등이 나서 손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입니다. 보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대출 원리금 상환은. 자, 다시 보세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가지고 갚아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때 보니까 은행들도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나오는 수익까지 돈을 갚아주니까. 그래서 2번은 그 말이에요. 대출 원리금은 해당 사업 현금 흐름에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면 은행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의 금융했고 네 번째. 자, 칠판 보시고 요 기업 조만간 망한대. 개발사업 굉장히 좋거든.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지. 얘가 조만간 망한대. 망해도 돈 누가 지고 있어? 개발사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불량 사업주 된다 해도 이건 개발사면 전부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말 표현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은행들 갖고 있는 대주단 신탁 계정 2만 원 동갈 누가 한다고 은행이 관리하는 거지. 그런 결과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도 개발사업에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시 철저히는 뭐 있으면 사업에 대한 사업의 수익성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 사업주 신용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신용평가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재밌는 건 네 한번 가볼게. 자, 잠시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업주가 조만간 망할 건데 이 개발사는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발사면 끝나면 무조건 얘는 해정하게 돼 있다고. 그 여러분 사업주라면 계속 버티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버틸 거 아니야. 그 사업이 지연될 거 아니야. 되면 그만 금융비용은 많이 들지. 그런 결국 오히려 이게 사업주에 와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들은 뭔가 하면 잠시 보세요. 은행은 얘한테 가서 이런 현재 이 개발할 건 돈 좀 빌려달라고 딱 요구하지. 하면 반드시 요구할 게 뭔가 하면 사업의 계획성과 그다음 꼭 하는 게 뭔가 하면 포기각서를 반드시 요구해. 사업 포기각서 제출 안 하지. 이거 진행 안 시킨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세 번째 다시 칠판.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똑같은 담보 물건 똑같은 뭐 있습니까? 개발 사업 가지고 여러분 현재 은행이야. 돈을 빌려준다면 이런 일반 기업 금융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PF를 왜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응? PF는 담보가 뭔데? 뭐 종이 쪽지 아니야 이거. 그지? 일반 기업은 담보가 뭔데? 확실한 부동산 아니야? 여러분 은행이면 돈을 어디 빌려주겠냐고? 얘한테 빌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위험성이 더 큰 거지. 그러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이거 한 약 2배 비싸 사실은. 그럼 자 결론 PF는 사업만 성공되면 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챙기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저기 생각하라고.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게. 쉽지 않아 이거. 혹시 주변 지역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PF 한다라고 하면 절대 이게 같이 가지 말라고. 100% 이건 사기꾼이야. 100%. 이 PF 하면요. 이거 보통 금융 자금 조달할 때 보통 이 PF는 기본에 보통 1,000억 단위 넘어섭니다. 자금 조달이. 자금 조달에서는 거의 한 30억 이상 돈 떨어지거든요. 뭐 30억, 10억 떨어지는데 30억 돈 전부 다 자기 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로비 자금이 거의 한 15억 이상 들어갈걸? 20억 이상? 10억 번다 생각하죠. 이거 금방 씁니다. 사람 자꾸 그런 착각이 있지. 나 또 10억 벌 거야 생각한다고. 그래서 PF를 하는 친구들 중에 주변 친구 보니까 차는 참 좋아. 대부분 다 외제차야. 좋은데 집은 좀 월세야.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이렇게 더 간다고. 어쩌다 이렇게 한 방 터뜨린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가끔 가보는데 강남 쪽에 가면요. 조금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나이가 한 50대, 60대 뭐 이제 할아버지들 있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만히 들으면 대부분 사기꾼들이야. 이런 사람들 대부분 되게 많아. 자, 가볼게.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210페이지. 자, 천재 210페이지. 우리 금융 파트너 보니까 우리 좀 책을 쓴 분이 약간 부동산 쪽에 좀 적게 쓴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빠져먹거든요. 이 프린터고 좀 잘 정리하시라고요. 자, 210페이지 1-11 가볼게요. PF는 특정 PF로부터 프로젝트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의 계약에 따라서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 이 말 아닙니까? 담보가 뭐라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 담보가 된다는 거. 이걸 통해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말 뜻이. 지문 길지만. 네? 미래 현금 흐름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사업 자체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1-12 가볼게. 같은 말이에요. 프로젝트로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1-2번 가볼게. PF는 담보 대출 이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기 담보 대출이지. 이외 지분 형태 돈을 끌어올 수 있지. 그거 묻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1-3일 가볼게요. PF는 사업 시행자 원리금 상환은 자, 요거 묻습니다. 자, 보세요. 돈을 갚을 때 요 나오는 수익까지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흐름을 의지하는 이 말 뜻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1-32도 PF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지의 모든 자산의 기반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 현금 흐름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41 갑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대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뭐요? 담보 분명히 부동산 아니지. 그죠? 아니라 또 이건 소구 비소구 금융이다. 그 다음에 1-42 갑니다.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1-43 가볼게.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돼 안 돼. 안 된다. 옆에 같은 말 뭐요? 요 말 쓰느라고. 부의 금융. 그러니까 사업주의 여기 재무제표 부채가 기재 안 돼 있다고. 그죠? 이게 다른 부의 금융. 장부 이외 부채란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1-44 가볼게. PF가 부실화되면 해당 금융기관도 이 손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45 같은 말이에요. PF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들 채권 회수에 영향 받지. 그죠? 그 다음에
일단 1-46 가볼게. PF는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이 시킬 수 있어. 자, 다시 보세요. 개발 사업주 누구지? 요놈이지. 현금 돈 누가 가지고 있어? 분리돼 있지. 그죠? 될 수 있어. 개발 사업자 파산 등이 나도록 개발 사업 영향 안 주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자, 1-47 이건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 PF는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PF 회사와 이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 이 말 아닙니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지. 우리 일반 기업 누가 독박 써? 자꾸 일반 기업과 서로 비교하라고. 그럼 답이 나오니까. 일반 기업의 경우는 사업주에 독박 쓰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6일 갑니다.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당사자 위험 배분한 이 말이 결국은 1-6이나 1-47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6이 가볼까? 같은 말인데 자, 쭉 가볼게. 둘째 줄, 셋째 줄 다양한 보정이 제공돼 즉 보정범위 가입했다는 거야. 가입한 결과 그만큼 뭐 있으면 개발업자는 위험이 감소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1-7을 가볼게요. PF는 제공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면 대출 원리금 회수가 원활해진다. 이게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 돈 누가 털어주고 있어? 그러면 자, 얘 돈 빌려주었지. 개발한 후에 돈 들어오지. 그러면 얘는 자기 돈부터 먼저 갚겠습니까? 남 돈 먼저 갚아주겠습니까? 얘는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럼 개발한 수익이 들어오지. 얘 통장이 들어오거든. 얘 대신에 돈 관리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 수익 자기 돈 먼저 갚아줄 거 아니야. 그 말이 그거라고. 응? 근데 일반 기업 보세요. 자, 보세요. 개발한 후에 돈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나 같은 보니까 수익이 한 100억 빌려갔어. 응?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 200억 수익 나왔거든? 100억은 좀 적은데, 어쨌든 나 같으면 요 동가에 도망갈 거야. 멀리. 할 수도 있잖아. 그래 본다고 결국은 요거 하고 이해되겠지? 지 돈 지 갚는 거야. 이건 얘가 버티는 거야, 최대한. 그럼 그만큼 자금 회수가 늦겠지. 그죠? 요 비싼 지 한때는 꽤 많이 했습니다. 1998년도 끝나서 있죠. 공사하는 분들이 비싼 게 많이 했다고. 2000년대 엄청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기업들이 워낙 이제 뭐 힘드니까 국가가 뭐 하여튼 전 사업 계획서 주면 다 돈 빌려줬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당시 보니까 이제 뭐 백수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역 안에 서울역에 뭐 꽤 많다고요. 얘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한 500만 원 주는 거야. 이름 좀 빌리자는 거야. 그래서 한 5억 빌려준다고요? 공장에 대한 그게 다 있으니까 그냥 빌려준다고. 그래서 내 이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결국 누가 신용불량 됩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꽤 많다고. 한때는. 근데 결국 내가 보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똑바로 한 친구 별로 없더라고. 한 놈만은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한 10명 해먹거든? 한 거의 50억 넘는단 말이야, 이게. 주로 인마가 뭘 하는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해. 그 게임 있지. 저 뭡니까? 포크합니까? 컴퓨터로. 와, 거의 뭐 한 2달면 5억 그냥 날려버릴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어쨌든 가볼게요. 그러면 거기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이 가볼게. 일반 기업 자금은 누가 차입자지? 자, 보세요. 자금은, 보세요. 연임 차입자지? 얘 관리해? 근데 PF는 얘가 차입자 아니야? 얘 관리해?
안 하지. 누구한테 맡겼어? 위탁 에스크로에 구분하는 거야 지금 이 두 개. 최근에 이런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 자, 그 다음요. 그럼 거기 있는 이해되겠죠, 그죠? 자, 다시 1-73 가볼까? 따라서 PF 금융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 이 자체 계좌입니까? 아니면 은행의 에스크로 위탁합니까? 위탁이지? 그 다음에 1-74 가볼게. PF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까? 자, 차주가 차입자 얘가 관리하냐고? 안 하지. 어떻게? 에스크로. 왜 신탁계정 써야 돼?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 PF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 말은 여기 있는 사업주의 장부상 부채 있어 없어? 자, 다시 보자. 요 부채 없지? 얘는 부채 있어 없어? 있지. 훨씬 기업의 재무구조 좋아진 이게 좋아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것만 묻는 거예요. 오래 보시고 B장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뭐 다른 거는 한국의 부동산 금융 이건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한 7월달 넘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법이 또 바뀔 수 있거든. 요즘 특히 보금자리 보시면 돼요. 보금자리만. 보금자리 주택은 결국 뭐 보금자리 이거 말하면서 주택 노후연금이 있어. 주택연금.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돈이 없는 결과 집을 담보 연금 받는 게 있거든. 이건 지금 하지 말고 아마 분명히 바뀔 것 같은 내 말씀. 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혜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잘하는 게 현 정부거든. 어쨌든 별 좋은 짓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나쁜 짓 할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이건 7을 넘어가서 하자고. 왜냐면 우리 시험 출제는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시행하고 있는 걸 할 수 있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괜히 거기에 뭐 있습니까? 주택연금에 꽂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 참고로 웬만하면 연금 하지 마. 나중에 나이 먹어도. 하나만 할게. 제가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안다만 이걸. 원래 지금 6세까지 요 집을 가지고 있죠. 하면 돈을 빌려면 돈 떠야 되게 돼 있어. 구조가. 요거 이상 살면 내가 남는 거야 사실은. 연금 받으면. 근데 문제는 이거야. 9억짜리 집을 가지고 60세부터 이렇게 연금 받으면요.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얼마냐? 대충 한 210만 원 밖에 안, 170 얼마예요? 200만 하자고. 요즘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생활비 쓸 수 있냐고.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면서 200만 원 원래 뭐 연금 받게 돼 있다고. 만약에 일단 그래 가보죠. 나 같으면 있죠. 이렇게 안 하고 요 9억이면 대충 우리 실거래가 한 12억 되거든. 대충. 그럼 나 같으면 뭐 있으면 한 6억 가지고 만 25평 사고. 응? 어쨌든 이쯤 되면 그냥 부부가 살 거 아니에요. 남 6억까지 뭡니까? 2억 해서 2억은 현금 가지고 그냥 은행이 저축한테 매일 쓰는 거고, 남은 2억은 뭐 있습니까? 안전성 있는 것에 어떤 투자하는 거고, 남은 2억은 굉장히 안전성 있는 주식에 투자. 주식 중에 뭐 기업 중에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있지. 투자한다고. 이러면요 대충 월 쓰는 금이 한 500 넘게 쓰게 돼 있다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야.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요 집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게 최대의 적이야, 이게. 이 자식이 내가 안 주고 버틸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50이 바뀌었던데, 이제는. 바뀌었던데, 하여간, 요건 나중에 제가 법 바뀌면 그때 할게. 그래서 안 늦으니까 금방 얼마 안 되거든? 네, 오래 하시고. 자, 오늘까지 하자고요. 네. 그래서 금융했던 걸 했던 게 중요한 많습니다. 저당 유동화, MBS,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리츠, 그 다음에 PF,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상환 방법 같은 이런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개발 등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